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면경 작가의 작품이에요. 누군가의 아름다운 정원을 묘사한 이 그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과 낭만적인 화풍이 꼭 동화 속 사파 같죠. 한 땀 한 땀 그려진 나무의 이파리와 디테일한 음영 표현은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이 그림 동양화입니다. 그림 속 소나무와 바위를 보세요. 그림체가 익숙한 게 민화나 산수화의 기법과 똑같죠. 오리들이 떠다니는 연못도 동양화에서 물결을 그리는 방식과 똑같아요. 장르상 동양화는 분명한데 왜 동화 같은 느낌이 들까요? 일단 이 정원, 한국의 전통 정원이 아니에요. 원형 분수와 가로 등 독특한 품종의 나무들, 모두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즉 전통 동양화의 기법으로 유럽의 정원을 그린 셈인데요.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새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정원은 사람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넓은 면적을 깔끔하게 관리하려면 여러 명의 정원사가 필요할 텐데요. 여긴 사람은커녕 누가 왔다 가는 적도 없습니다. 작가는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정원을 그린 걸까요? 이 그림을 그린 이면경 작가는 독특한 세계관이 담긴 풍경화로 미술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원래 나무를 주로 그렸어요. 혹시 매낭국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꼿꼿한 선비의 모습을 상징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처럼 동양화에서는 사람을 식물에 빗대서 묘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나무는 뿌리 내린 장소의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의 성장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의 어른이 되죠. 이렇게 사람과 나무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작가. 평소 산책을 좋아해 동네 주변에 공원을 자주 걸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공원에 이 나무들은 어떻게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지? 계절이 바뀌어도 늘 일정한 크기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을 보며 정원사의 존재를 떠올린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속 많은 부분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매일 아침 회사와 학교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소부 등 우리의 쾌적한 하루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 덕분에 가능한데요. 작가는 이처럼 수많은 존재의 돌봄으로 유지되는 도시 풍경이 하나의 정원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보이진 않지만 부지런한 누군가의 수고로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하는 정원. 작가는 사람을 직접 그리는 대신 잘 관리된 나무와 정원 풍경을 통해 돌봄받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즉 앞서 본 이 작품은 사람 없는 정원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묻어있는 정원을 그린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작가의 작품들. 작가의 작업 과정을 보면 그 애정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공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작가는 캔버스나 한지가 아닌 비단을 화폭으로 사용합니다. 비단은 아래가 다 비칠 만큼 매우 얇아서 꼼꼼하고 섬세한 밑작업이 필요해요. 악효라고 불리는 콜라겐 성분을 발라 일종의 코팅막을 만드는데요. 중간층 역할을 하는 이 악효 덕분에 번지지 않고 은은한 색감을 연출할 수 있죠. 이렇게 화판이 완성되면 미리 그려둔 스케치를 아래에 두고 먹선과 세부 묘사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채색입니다. 비단의 특징 중 하나는 앞뒤 양쪽으로 채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칠한다는 뜻의 배채법은 뒷면으로부터 물감이 배어나와 은은한 색감을 만들죠. 작가는 이 배채법을 활용해 앞뒤로 한 층씩 칠하고 말리길 반복합니다. 옅고 묽은 물감에서 분체, 석체 등 입자가 무거운 순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요. 덕분에 마치 유화처럼 입체감 있는 화면을 표현할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몇 주가 걸린다고 해요. 사실 비단의 배채법을 활용하는 이 기법은 고려시대 승려들이 불화를 그릴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인 셈이죠. 실제로 작가에게의 작업은 기도와도 비슷한데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리는 정원 시리즈는 그 자체로 종교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닌 작가는 기독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업 초기엔 전통 민화나 산수화 기법에 충실한 작업을 했지만 정원을 그리게 되면서 전통 동양화 기법의 서양화 요소들을 섞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정원이 아닌 유럽식 정원 풍경을 그리는 이유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작가만의 기법적 실험들은 작품의 형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특히 기존의 동양화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구도도 자주 등장해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바닥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 수 없어 한참을 찾게 되는 이 작품. 영화 인셉션이 생각나는데요. 재밌게도 하늘이 주인공입니다. 산이나 강물, 바다가 중심이 되는 동양화에선 보기 힘든 형식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이 구도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코로나로 외출이 어렵던 2020년. 산책을 좋아하는 작가는 고립된 일상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집 마당에서 담장 밖으로 줄기를 뻗는 덩굴 식물을 발견합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바깥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덩굴. 갇혀있는 당시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던 작가는 그 모습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시야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던 담장은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됐죠. 작가의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담장과 울타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정원 안의 식물들을 보호하는 장치이자 바깥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이 밖에도 작가의 작품 속엔 다양한 상징들이 숨어있어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먼저 작품 중앙에 배치되는 분수와 연못, 정원 속 나무들과 새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끝없는 생명력을 상징하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와 헤엄치는 오리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림에 생동감을 부여해요. 정원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색색깔의 천이나 텐트가 눈에 띄는데요. 나무들을 연결하거나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 물건들은 보호와 돌봄을 상징합니다.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지지대도 유사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장치들은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며 보듬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따로 또 같이 서로를 지탱하고 감싸며 공존하는 나무들. 때로는 이 작품에서처럼 나무들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담장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는 정원 시리즈를 통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림 속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지켜주고 싶은 우리 주변의 존재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독특한 기법으로 평화로운 정원 풍경을 그리는 이명경 작가.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녹아있어 동양화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가는 엄마가 되면서 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는 물과 햇빛, 바람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널 위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적인 컬렉션에서 돌봄과 치유의 정원을 그리는 이명경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이명경 작가의 작품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신 후 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소장 가능한 이명경 작가의 작품 리스트를 전해드립니다. 이명경 작가의 작업에 대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적인 컬렉션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해주세요. 예술을 더 깊게 사랑하는 방식을 고민하며 만들어진 사적인 컬렉션 프로젝트. 앞으로도 저희의 프로젝트가 독자분들과 더 많은 예술가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